제가 처음에 이 포토샵 수업을 시작한 이유가 학교 컴퓨터 교실에서 일을 할 때 포토샵은 알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웹디자인을 11년 동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 선생님들 중에 포토샵을 몰라서 뭔가 전단지 혹은 포스터 같은 거 만드는데 너무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올린 동영상 1편부터 이번 편까지 보시면 그런 거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편은 레이어 부분에서 그리고 필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찍어온 사진이고요. 자, 만약에 지금 너무 크기가 크니까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1500 정도로 줄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건물에 속해 있는 웹디자이너일 때 이 부분에다가 다른 광고를 넣어야 할 때요. 실제로 배너를 제작을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포토샵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올가미 중에 폴리고널 직선으로 나가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새 레이어에 이렇게 복제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변의 다른 부분을 빈 공간을 묶어주고요. 락을 걸어주고 그 다음 저희가 배운 그라디언트 툴로 이렇게 켜서 이거는 제가 먼저 해봤던 거라 새로운 데다가 해보면 여기에 이쪽 컬러를 넣고 여기에는 이쪽 컬러를 넣고 그리고 이 중간에도 컬러가 좀 다르니까 중간에 색을 하나 해서 이쪽에 이렇게 컬러를 여기는 지금 투명한 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색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넣어줄 거예요. 청소년 음악회 참가자 모집.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토로 돼 있는데 너무 이제 간격이 머니까 48포인트 근처로 갔다가 너무 좁으면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놔두죠. 그런데 이거는 글씨가 이 각도를 무시하고 그냥 이게 일렬로 써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이쪽 선과 이 배너의 선을 맞춰줬다고 치죠. 그럼 이 위에는 지금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을 다시 누르고 이 위에 것만 잡고 이렇게 내리려고 했더니 얘가 같이 내려가요. 이럴 때는 옛날에는요. 여기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레스터는 여러분 뭐였죠? 픽셀로 깨는 거였죠. 이걸로 깨가지고 얘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글씨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아래로 갔네요. 자, 얘를 잡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이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누르면 위에 있는 것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씨가 실제로 배너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글씨를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글씨를 다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글씨를 처음부터 다시 써서 또 레스터라이즈를 해가지고 변경을 해줘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컨트롤 알트 Z로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Convert to Smart Objec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자꾸 잡히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 윗부분이 또 안 맞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얘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마케팅부에서 이거 청소년이 아니라 유소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유소년 해서 세이브 컨트롤 S를 하면요 여기서 글씨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변형은 변형대로 줄 수 있고 글씨도 글씨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또 뭐 그림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컨트롤 T 해서 컨트롤 눌러서 모서리나 가장자리를 눌러서 이 각도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해놨을 때 이 건물 자체의 빛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백그라운드를 잡고 여기 이미지에서 뭐 레벨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빛을 혹은 좀 이렇게 진해 보이게 조정을 하고 또 이미지에서 커브즈를 꺼내서 이렇게 밝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물이랑 이 원래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들만 빛이 적용이 되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빛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어색해진다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얘도 똑같이 여기서 레벨을 뭐 이렇게 넣고 조정을 해주고 또 얘도 레벨을 넣어주고 커브즈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컨트롤 알트 Z로 다시 뒤로 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좋은 기능이 이 마스크 옆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요. 이미지 부분에서 저희가 자주 쓰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때 중요한 건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제가 커브즈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올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요. 전부 다 같은 이미지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레이어들은 이 위에다가 새로 올려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같은 빛 적용을 받아야 된다. 같은 이런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하면 그 밑에 다가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뭐 따로 뭐 얘 따로 또 적용이 안 된 거 따로 하시려면 얘네들을 Shift 누르고 마지막 레이어 잡은 다음에 컨트롤 G를 해서 그룹을 하시면 되는데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 있는 상태에서는 그룹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이런 인물 사진을 가져와서 필터에서 적용을 시킬 때 여기도 Convert for Smart Filter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필터를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터를 줬던 거를 다시 없애거나 적용을 해제를 시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리퀴파이 이 부분 간단하게 사진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자분의 머리가 조금 눌려 있는 듯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풍성해 보일 수 있게 바꿔주시고요. 또 턱 부분은 알트랑 스크롤을 이용해서 당긴 다음에 살짝, 그리고 광대뼈도 살짝 넣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살짝만. 그리고 가슴 부분은 이쪽으로 좀 밀어서 좀 더 볼륨감 있게 해주신다거나 해서 오케이 하시고, 그죠? 조금 더 머리카락은 풍성해지고 얼굴선은 조금 다듬어졌죠? 그리고 저희가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이렇게 점은 바로바로 찍어서 없애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지워줄 수 있겠죠? 지워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입술 부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레이어 하나 복제해서 스크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쁠 때는 간단하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광택 있는 입술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 스토리로 처음 이미지랑 보면 뒤에 한 개 좀 더 나아 보이죠? 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밝기를 준다면 좀 더 좀 과하지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모델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수정을 해주시면 재미있겠죠. 그리고 또 필터에서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블러와 샤픈. 블러는 이 뒷배경이 만약에 좀 더 흐릿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블러에서 가우션 블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 경계가 너무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저희가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에서 페더 라는 게 있어요. 이 페더는 깃털이라는 뜻이고 깃털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저기 건너편이 보이는 그런 페더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페더 값을 주는 거예요. 10 혹은 20으로 주신 다음에 여기가 약간 뭉개지듯이 변해요. 필터에서 가우션 블러를 준다면 컨트롤 D로 해제했을 때 이 가장자리가 아까처럼 경계선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샤픈. 샤픈은 언샤픈 마스크를 많이 써요. 자, 저희가 프리뷰를 껐을 때랑 했을 때랑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꽃 부분이랑 눈 부분에 등등등 이렇게 샤픈 값이 들어가면 진하게 보이죠?
그런데 샤프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사진이 탄 것처럼 거칠거칠해 보이는 단점이 있으니까 적당한 값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GTQ 포토샵 시험 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웹디자인 기능사 혹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할 때 여기 필터 갤러리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어떤 효과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를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필터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거는 오일 페인트. 여기에 오일 페인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린 것처럼 이미지가 변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사진이나 가족들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특별한 이미지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액자에 담아두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한 것들만 사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거고요. 좀 더 특별한 효과 같은 거는 제가 포토샵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게 거의 10회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전문가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큐넷에서 공개한 문제들 쫙 올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 360보다 좀 더 쉽게 예술작품에 가까운 도형을 오브젝트를 만들기 좋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